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라고 하는데 전셋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셋값만 해도 48주 연속 상승세라고 하는데요. 오르는 전셋값만큼 보증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 함께 걱정도 됩니다. 전월세 보증금 지킬 수 있는 방법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법들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 문자 활용하셔도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전문가 모셔보죠. 동국대 법무대학원 고준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들어오시면서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들어오셨어요. 네, 전 프로그램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 저도 밖에서 따라했습니다. 네, 요가. 네. 아닙니다. 또 오늘 네. 또 부동산 전문가로서 또 애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네. 주시길 바랍니다. 예. 8월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발표되면서 그랬죠. 비규제 네. 지역마다 청약 수요자들이 몰리고 묻지마 청약까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동시에 높은 경쟁률과 낮은 가점 등으로 청약 전선에서 밀린 수요자들은 분양권 매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좀 자주 발생합니까? 네, 뭐 규제하는 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8월부터는 이제 비규제 지역도 전부 다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으로 묶을 예정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현상은 좀 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로또 청약, 줍줍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안 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넓게 좀 퍼져 있습니다. 네. 직장인들의 새로운 아침 인사 줍줍 했니? 네. 하는데요. 요즘 이 줍줍이 뭡니까 근데? 네. 미계약 그 아파트를 예. 미계약된 아파트를 죽고 또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 없이도 예.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도 예. 신청만 하면은 당첨이 되면은 이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건데요. 지난번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세 가구 모집에 예. 무려 26만 4,625명이 청약을 했어요. 예. 네. 경쟁률이 대단합니다. 네. 이게 이제 세 가구가 나온 건데 2017년 당시 분양 가격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예. 주변 시세보다 너무나 쌌다라는 거죠. 주변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지금 이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4억에서 한 30억 수준을 하고 있거든요. 성수동 일대가. 그러면은 여기 지금 3년 전 분양가는 97제곱미터 기준으로 17억 4,1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은 내 집 마련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거를 분양을 받아서 전세를만 놓더라도 16억에서 18억 수준의 전세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당첨만 입주자로 선정만 되기만 하면은 로또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줍줍에 청약을 한 걸로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줍줍에 대한 관심은. 위험한 건 없습니까? 위험한 거 있죠. 이게 이제 줍줍은 작은 계획 없이 무작정 청약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출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9억 원 이상 대출금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에 중도금 10%, 20%를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억 원 이상의 돈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줍줍에 그냥 묻지마 청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전에 경쟁률 말씀하셨는데 그 당첨된 세 가구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결국은 정부가 어떤 규제책을 내놔도 최근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 집 마련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 등이 또 이런 세태를
낳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부동산 전문가로서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철도 정비창에 8,000가구 공급한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예. 강남의 구룡마을에도 공공주택 4,000가구 정도를 또 공급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주택 공급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서울로 집중돼 있는 이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이런 정책들도 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지으면서 GTX, ABC 노선을 조기에 빨리 착공해서 광역교통망을 고속철도망을 갖추겠다. 예. 뭐 이런 계획들도 계속 발표되고 있고 차질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청약을 통해서만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청약 가점이 부족한 청년 세대들은 그 전세금을 이제 빼고 대출금 요즘 뭐 보금자리론이나 예.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이제 굉장히 저렴해지고 그렇습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예. 이 대출금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기존 주택 매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갭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집값도 오르고 덩달아 전세값 오르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걸 말하는데요. 요즘 서울에선 갭 투자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만 또 믿고 이런 또 갭 투자를 하시는 집주인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값이 떨어지면 계약 만기 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좀 걱정되지 않을까요? 걱정이 많이 되고요. 예. 특히 우리가 전세권이나 대항력을 갖춰 놓았다 하더라도 예. 전세금 미만으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환가하기도 힘들어요. 예. 차이니.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전세 들어갈 때 보증금이 집값의 70% 선은 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값이 30% 이상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전세를 얻을 때에도 주변의 매매 시세, 전세금 요 비율 관계를 잘 따져보고 예. 전세를 얻어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전세금 얻을 때 그 집에 어떠한 권리관계도 등기부에 공시되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근저당권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권리들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예. 뭐 거기에다가 전세를 얻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내가 불안하게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예.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예, 이거는 이제 서울 신용보증 회사에서 보증료만 내면은 전세금을 우선 변제해주고 구상권을 통해서 집주인한테 이제 받는 이런 제도인데요. 예. 이런 보험을 들어놓게 되면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상담 진행되니까요. 무엇이든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이어가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1164번님께서는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나요 하셨는데 많은 또 미주택자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보통 부동산 주기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네, 시기가 네. 있듯이 네. 지금이
뭐 상투라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이라도 여러 개 된다면 집을 사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금 마련 계획입니다. 예, 예. 자금 계획이 서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대출을 무작정 받을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아무리 뭐 금리가 지금 0.5% 일지라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예. 현금 흐름이 매월 현금 흐름이 정확하게 있는 분들은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예. 매수 시점을 실기하지 않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본인 자금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제일 중요하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또 반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부동산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자금 계획이 있다면 지금 구매해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지나면은 네, 또 내 자금 내 집 마련하려고 모아놨던 예. 돈이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고요. 이 돈이라는 예, 게 예.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3200번님은 줍줍 관련 그런 미계약 줍줍 물량은 어디에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셨네요. 신문을 통해서도 이제 공고를 하게 돼 있고요. 예. 네, 네. 또 각 건설사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홈페이지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굉장히 세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7505번님. 4월에 전세 갱신이었는데 이사 갈 생각도 없고 집주인도 별말 없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일부 월세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당장 이사 갈 생각이 없는데 월세로 바꿔줘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다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예. 또 묵시적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재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돼요. 예. 재계약을 하겠다 안 하겠다. 자, 또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나가겠다, 다시 재연장을 하겠다. 자,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에는 예.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사자 모두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이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재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예. 경우에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즉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예. 월세로 변경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5431번님,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둔촌 주공의 청약 가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65점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65점 정도면은 예. 충분히 뭐 그냥 일반 청약으로도 뭐 가능한 점수대이고요. 예. 지금 둔촌 주공이 12,032세대 큰 단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일반 분양이 4,900세대 정도가 예. 예상이 돼 있고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여기에서 이제 약 20%, 다자녀가 한 10% 정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다자녀하고요, 일반 청약하고 동시에 넣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자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또 청약 가점에 또 입주자 선정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이 정도로 충분히 넣어볼만 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6609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딸이 무주택자인데요. 내 집을 구매해야 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차이는 어떤가요? 어느 곳이 더 좋겠습니까? 하셨네요. 주상복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예. 일단은 세대 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짓는 일반 아파트는 예전에 지어진 이제 주상복합들처럼 커뮤니티 시설을 넣기 때문에 입주민들 생활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주상복합의 장점은 아파트에 비해서 그런 생활 편의 시설이
있다라는 1층에 거거든요. 많고. 예. 네, 이제 상가도 있고 예. 또 뭐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서 입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했다는 건데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은 예, 예. 아파트에 비해서 주상복합은 관리비가 좀 비싼 편이고요. 아, 주상복합이 비싸군요. 네, 비싼 예. 편이고 또 아파트에 비해서 뭐 전용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작은 편이죠. 예. 네, 그래서 아파트로 구매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혹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예. 주상복합보다는 아파트가 미래 가치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주상복합을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아파트보다는 좀 저렴해서 구입을 고려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물론 자금 계획에 맞게 그렇습니다. 설정하는 네. 게 중요하죠. 네, 네. 그래도 돈이 있다면 아파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603번님,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의 중도금까지 보냈는데도 해약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해약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예. 하죠. 매매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거나 매수자가 도저히 뭐 잔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때 중요한 것은 해약을 당하는 사람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책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사자, 매도자, 매수자 간에 계약금 포기 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중도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손해배상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5802번님, 이사한 지 석 달쯤 됐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전부 수리하고 이사를 했는데요. 요즘 몇 번 비가 오니까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위층에 수리를 요청했더니 본인은 임차인이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하라는데요. 도대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전셋집에 살다 보면은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예. 이때 이제 임차인이 전셋집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예.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왜냐하면 임대인은 전셋집에 대하여 계약 존속 기간 중에도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윗집에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을 통해서 예. 해결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위층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이거 수리 좀 해달라라고 임대인한테 연락을 하면은 예. 임대인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임대인이 이게 뭐 공용 부분에서 물이 새는 건지 전용 부분에서 물이 새는 건지 자 공용 부분에서 물이 샌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제 이거를 수리를 해줘야 되고요. 전용 부분에서 물이 샌다라고 하면은 위층 소유자가 수리를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 관계를 임대인한테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임대인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국대 법무대학원 고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